알이 걸려갖고 뭐 어찌가 헐장사가 있어야지. 돌아가신 양반, 지금 수술하는 양반, 또 오늘도 병원에 간 양반. 평화롭던 한 시골 마을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둘씩 암으로 세상을 떠난 비극.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이야기입니다. 마을 분위기가 영 아니죠. 전부 다 그 봉투에 다 떨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혹시 너희들도 내가 언제 암에 언제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주민들의 기나긴 고통 끝에 인근 비료 공장에서 원료로 쓴 연초박, 담뱃잎 찌꺼기가 암 발병의 원인이었다는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가 얼마 전 나왔는데요. 문제는 집단 암 발병 마을이 비단 장전 마을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사의 온도는 현재 암 마을 실태가 어떻고 또 제2의 장전 마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환경부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김정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익산 장전마을 사태의 비극이 시작된 거는 2001년에 그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라고요. 예, 여기가 굉장히 이전에는 부유한 그 부자 동네, 함라의 뭐 최고의 부자가 사는 동네 뭐 이런 정도로 괜찮은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료 공장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문제가 많이 나타나서 떠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아이의 일기장에 보면 숨쉬고 살고 싶다 뭐 이게 일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런 그 뭐 꾸밈 없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숨쉬고 살고 싶다라는 게 일기에 쓸 정도면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할까. 그리고 옆에 있는 친척이나 또 뭐 자기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암으로 죽게 되고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 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퍼져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이 있었고 좀 우울한 그런 좀 모습이었습니다.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인해서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윤상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비료 공장이 원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료로 썼던 연초박, 담뱃잎 찌꺼기가 암 발병 원인이다라는 환경부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퇴비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기질 비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박을 사용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과가 있고 또 퇴비로 만드는 것보다 유기질 비료라면 가격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또 2배가 되는. 이게 지금 장전마을 이전에도 다른 지역의 사례가 저는 5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만 정확히 해서 발표했더라면 이렇게 우리 불악 사람들 다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1차 책임은 그 비료 공장이 불법 영업을 했던 것에 있지만 당시에 이제 자치단체나 정부도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주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농산이 익산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스스로가 연초박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다고 신고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런 위법 사항인 것을 알지를 못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그 공장에서 우리가 그 불법인지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를 했단 말인가요? 그동안에는 계속 거짓으로 신고를 하다가 한 번 제대로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됐는데요. 예. 그 불법 영업을 했던 공장에서 우리가 담뱃잎 찌꺼기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예. 그것조차도 걸러내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이 있겠군요. 그렇죠. 연초박은 알다시피 그 퇴비 말고는 유기질 비료로 가열해서 만드는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 상식을 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과장님 당시에는 저희 정확히 관리를 익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보지 못한 점은 좀 유감스럽게. 약간 익산시에서 세밀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상급기관이니까 저희 쪽에서도 세밀하게 익산시 지도 감독하고 익산시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차려냈어야 되는데 첫 해부터 굉장히 그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후에도 중간중간에 큰 악취로 인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악취의 원인이 뭔가라는 걸 접근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악취라고 표현은 되지만 실은 악취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접근해야 됩니다.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물질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악취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더 조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취는 복합 악취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악취를 구성하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단계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가야. (2016년 2월에)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었는데 당시 지자체에서는 이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짧은 통보만 있었습니다. 법을 바꿔가지고요.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10월 달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건강 역학조사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사망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던 그리고 조사를 하지 못했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랄까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실은 광역 차원에서 광역 지자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적인 기준치에 관련된 부분만 조사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 보건환경연구원은 거기에 대해서 큰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해서 시로 채취하고 측정하고 하는 과정에 또 그 순간에는 또 법적 기준치 이내로 있었고 그리고 다 암들이 걸려갖고 뭐 지금 알장사가 있어야지. 돌아가신 양반, 지금 수술하는 양반, 또 오늘도 병원에 간 양반. 딱 찢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비단 익산 장전마을뿐만은 아닙니다. 쇳가루 고통을 앓고 있는 인천의 사월마을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 환경부 조사에서 이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환경 사이에 역학적인 관련성은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이보영 지회장님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보영입니다. 예, 암 발병과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단먼지,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15명이 암 진단 받고 8분이 사망했고요. 예. 주민들 스스로 모발 검사를 했는데도 알루미늄이냐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했는데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발표가 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다라는 또 판정도 나왔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정말로 30여 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63개 업소는 중금속 관련 업소고 20여 개 업소는 화학 물질 관련 업소입니다. 예. 그 공장들 틈에 살고 있는 사월마을 주민들이 암뿐이 아니고 어떤 병인들 안 걸리겠습니까? 예. 암도 걸리고 피부병도 걸리고 후두염 정말 병이 다양하게 예. 발병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암 마을이 된 장전마을, 그 이전에 이와 꼭 닮은 꼴 마을이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이죠. 예, 예. 이 마을에서도 이제 물고기가 이제 떼죽음 되는 일도 있었고 주민들이 또 암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인근 채석장에 이제 안반을 조사를 했는데 안반이 상당히 라돈 함유량이 높은 그런 안반을 이제 확인했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역학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거죠. 예.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이제 아스콘 공장을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발생원 조사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발생원에서 여러 경로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뭐 그 맡은 쪽에서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추정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뭐 진행은 안 된 거고요.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오염 유해 물질들이 있는데 네. 이 발생원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한계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아스콘 공장에 배출한 다핵 방향적 화합물이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감추려 하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유해 물질이 나와서 이 암 발병이 됐구나라는 그 부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기마을 주민들이 적절한 환기로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홍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후견과 상관성이 없는 암 환자가 다수인데도 금연 클리닉을 권고한 사실은 본마을을 전동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전마을의 이번 실태 조사 결과가 좀 내기마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원을 좀 내기마을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계속 좀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예. 역학조사 이후에 한 것은 예. 그 아스콘 공장 울타리에 작은 나무 몇 개 심은 것 외에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새롭게 한번 청원을 해보자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암 집단 발병이 생기는 마을들이 곳곳에 많은데 뭐 암 발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담으로 하는 어떤 정부 차원의 전담 기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학조사에서 원인 규명이 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제 국가 조직으로서 역학조사를 전담하는 그런 전문 조직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막 힘을 써서 애써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좀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은 미리 찾아가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원인을 좀 규명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 환경보건 정책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좀 이제라도 좀 대책 마련이 철저하게 돼서 제2의 장전마을 사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전마을에 처음 악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원인 규명 조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 비료 공장 가동을 중단했더라면 이토록 억울한 죽음들은 없지 않았을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니 알려고 했더라면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문책 등 후속 조치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18년간 장전마을에 맺힌 한을 풀기에는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닐까요? 시사연도 마치겠습니다.